급속한 경제 발전, 저출산과 늘어난 평균 수명으로 우리 사회는 고령화라는 부작용을 겪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대한민국, 죽음에 대한 관심도 혼란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명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늘어날 줄 모르시기 때문에 매우 혼란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현재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은 82.4세, 고령화 사회입니다. 아직은 내 앞에 다가왔다는 생각은 아직 안 들어요. 어떻게 죽어야 행복하게 죽나?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생각해야죠. 죽음을 제대로 준비할 시간도 없이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반드시 죽고요. 또 혼자서 죽고 빈손으로 죽잖아요. 근데 안 죽을 수 있으면 준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나 겪는 죽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할 수 있을까요? 만 65세 이상 노인들 중 약 23%가 걱정하는 것. 뭔지 아시나요? 바로 고독사입니다. 고령화된 사회 속 혼자 외롭게 죽는 것이 공포가 되어버린 시대.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해졌습니다. 잘 죽는다. 어찌 보면 참 어색하게 들리는 말인데요. 잘 살다. 웰빙의 종착지인 잘 죽는 웰다잉. 한국과 일본, 양국을 오가며 웰다잉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이곳은 서울시가 늘어나는 화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지난 2011년에 만든 화장장 및 추모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3년 전부터 매주 힐링 투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기가 고인분의 마지막을 함께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삶에 대해서 성찰하고 이제 평소에는 생각해보기 힘들었던 그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다 보니 이제 웰당이라는 주제를 자연스럽게 접목해서 좀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고자 한 거고요. 그 특별한 체험의 현장에 저도 함께 했습니다. 사전 장례의향서 작성과 죽음 준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쓰긴 쓰셨죠? 장례의향서? 예. 쓰긴 쓰셨는데 쓰시면서의 기분은 어떠셨어요? 마음이 무겁네요. 나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막상 여기 오니까 이러고 보니까 또 마음이 굉장히 무겁네요. 많이 무겁고 죽음에 대해서 새로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삶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여정이라고. 죽음이 있기에 삶이 더욱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건 아닐까요? 강의를 마치고 어르신들과 함께 본격적인 장례시설 투어에 나섰습니다. 저희 여기 유택동산이라고 해서 저희 화장하시고 난 유고를 봉화남에 모시거나 이렇게 관리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뭐 연고 없으신 분들은 이곳에 지정된 장소에 이제 산골 하시는 장소예요. 유택동산은 현재 약 1만여 명이 묻혀 있다고 합니다. 원래 돌아간대잖아. 죽으면은 흙으로 돌아간다 그죠. 흙이 내 고향이야.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 심난 싫어 나 지금. 심난 싫어. 뭐 심란스러워. 우리 이만큼 사는 것도 너는 아직 멀었겠다. 엄마 아버지가 올해 다 돌아가셔갖고. 나는 나이가 80이 됐으니까 오늘 죽어도 괜찮고 내일 죽어도 괜찮아. 죽음에 대한 교육과 이해를 통해서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보는 시간을 가져본 사람들. 죽을 때는 그냥 아무 누구인데 피해주지 않고 자식이 짐이 되지 않고 내가 고통받지 않고 가는 길이지. 조금 뭐 더 오래 살라고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내가 아프면은 호스피싱 거기 내 들어가서 편하게 죽으려고 이거 하는 거지. 하루하루 더해지는 삶에 대한 무게와 다가오는 죽음. 우리 사회는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마감하는가를 수치로 만든 죽음의 질 지수. 한국은 18위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발표한 죽음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약 90%의 사람이 죽음은 고통이 아닌 삶의 완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죽음은 삶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건 삶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죽음이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자기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순간을 어떻게 자기가 자기의 삶을 정리하고 또 정리하면서 거기다가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연태까지의 산 삶 전체가 이제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그 평가는 누가 하냐면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작업을 잘 하기만 하면 정말로 행복하게 우리가 갈 수 있죠. 국립중앙의료원 사전연명의료의양서 상담센터. 이곳은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러 온 사람들로 매일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마지막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 임종 단계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치료는 특수연명치료라고 하는데 우선은 심폐소생술, 그리고 항암치료, 혈액투석, 그리고 인공호흡기 삭간 이 4가지를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사전연명의료의양서에다가 이렇게 나의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해놓는 거를 얘기를 합니다. 존엄한 죽음을 위해 올 2월 시행된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고 있는 연명의료결정법. 불필요한 연명치료는 하지 않겠다는 이 법은 시행 9개월 만에 빠른 속도로 자리 잡으며 웰다잉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사시다가도 이제 어디 병이 난다면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그냥 먼저 이제 진단을 해보고 어떤 병인가 그에 따라서 우리가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할 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그냥 그 방법을 위해서 가족들한테 물을 거 아니야. 그러면 자녀들은 아무래도 하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루라도 더 살아도 그걸 또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아예 그냥 당장 것만 그만 하지 마세요. 이 소리는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건강할 때 내 정신이 좋을 때 내가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싶으면은 내가 안 하겠다. 이걸 갖다가 이제 미리 이제 사전에 등록을 해놓는 거예요. 그게 사전연명의료의양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많이 아프고 그럴 때 의식도 없고 그럴 때 괜히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렇게 막 산소 호흡기 꽂고 그런 게 싫어서 또 나도 그렇지만 자식들한테도 고통 주기 싫고 그래서 왔어요. 인생의 마지막을 고통스럽지 않고 남겨질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마지막을 준비하러 왔지만 막상 작성을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하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조금 좀 서글픈 생각도 들고 첫째
벌써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또 그냥 뭐 좀 홀가분해요. 항시 그냥 그렇게 지금 많이 쓰러지고 어쩌고 하면은 그냥 산소호흡기 꽂고 막 목 뚫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게 싫거든요. 그래서 좋아요. 자신들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부모님. 아직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자식들의 반대가 많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또 이제 반대하는 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자녀들이 보통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잘 없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냥 자녀들이 또 반대하면 어쩔까?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하면은 내가 제일 그냥 우선적이다. 내가 저 그냥 해놓은 결정이 우선적이다 생각하니까 스스로 내가 왔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현황을 보면 9개월 만에 7만 3천여 명이 넘었습니다. 연명치료를 반대하기 시작한 노인들. 초고령화로 내달리고 있는 우리 사회. 죽음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마다의 이유로 연명치료를 하지 않길 희망하는 사람들. 반드시 다가올 미래의 죽음. 그 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의 자리에서 삶을 바라보니 삶이 너무나 감사해. 그리고 나의 삶이 너무나 소중해. 잘 살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에 대한 준비이기도 하지만 내 삶을 의미 있게 잘 살아보고자 하는 삶에 대한 성찰도 가져오는데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일본. 그만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죽음에 대한 일본인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슈카체라는 일본의 신조어가 있습니다. 한국말로 끝내는 활동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은 자신의 장례 절차를 직접 결정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활동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런 신조어까지 만들어낸 일본인들이 바라보는 죽음의 의미를 되짚어보았습니다. 세계에서 노인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일본. 만 100세 이상 노인이 6만 5천 명이 넘는 일본은 인구 대비 노인의 비율이 4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お年寄りはどういう状態に置かれるかというと、今指摘された一人暮らしの老人が非常に増えてくる。で大体後期高齢者の7割ぐらいの人が一人暮らしか、あるいは相方ですね、夫婦で高齢者世帯を張っていくわけですけれども、だんだんこう最後はやっぱり一人になっていきますので、非常に孤独であるとかですね、精神的な面もケアし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います。 고독해져가는 일본의 노인들. 정서적인 부분에서도 케어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2014年の9月に
サービスを開始しまして、もう3年ほどやってるんですけど、目的としてはお客様の生きた証を一冊の本に仕上げて喜んでいただくっていうのがまず一つ目の大きな目的です。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살아온 삶을 정리하여 기록한 자서전. 이곳에서만 이미 500권이 넘는 개인 자서전이 발행됐다고 합니다. 현재 삶의 마지막을 위한 활동이라는 슈카츠를 하고 있다는 이시희 씨. 그녀가 슈카츠 활동을 위해 제일 처음으로 찾은 곳도 바로 이곳인데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봐야 하는 개인 자서전은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왜 이런 힘든 일을 시작하게 됐을까요? 62歳の時に大病をいたしまして、その時にやはり就活というものをしなくてはいけないなと思いました。今までの、生き方、生い立ちを記録に残し、そして子どもたちにも伝えられたらと思いました。はい。 그 이야기를 저도 함께 들어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지금 뭐 하고 계셨어요? 今お客様と取材をして本作りのデータを作っております。 무슨 내용의 책인가요? 自分史を作っております。お客様の生きた証を一冊の本にまとめております。 그 지금 상담 내용 제가 함께 들어도 되는 건지요? もちろんです。子供の頃ってどういうお子さんだったんですか？子供の頃ですか。はい。3人兄弟の一番下に生まれまして、何しろ勉強大嫌いで外で遊ぶのが大好きな子でした。じゃあ、今度鬼ごっことか。そうですね。缶蹴りとか。海とか行かないですかね。行きました。海。はい、海も。缶蹴りとかやってたんですね。はい。両親が旅行好きだったもので、はい。いろいろなところに連れてってくれました。そうなんですか。 고객과 일주일에 4번 정도 만나 인터뷰를 하고 5개월간의 기간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는 개인 자서전. 그만큼 살아온 삶을 꼼꼼히 되짚어볼 수 있습니다. 本当にお客様によって全く異なりますので、お客様が一番求めている内容がまず第一になります。ただ我々新聞記者経験者ですので、そこをですねうまくお客様のこの人生の高い時低い時それをうまく上手に引き出してですね、全て高いところだけをやるんではなくて失敗も含めてその取材をさせていただいて、その人の生き様というか人柄が分かるような本に仕立てていくという形で進めております。 아직은 죽음을 준비하기에 조금 일러 보이는 이시희 씨. 왜 그녀는 이 슈카츠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일까요? テレビとか、何ですか、最近自分のその死後の、どうしたらいいか、荷物、家どのように、最後何ですか子どもたちに、ある意味大事なものを残せていけたらということで、考え始めました。 한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눈 뒤 찾아간 곳은 카페였습니다. 이곳은 카페이면서 슈카츠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就活のカウンセリングに来たものなんですけれども、はい、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就活カウンセラーの村田と申し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이곳에서 무슨 내용을 상담할지 궁금했습니다. 就活どのような形で進めていくか教え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れども、はい、今一番気になっていることって何ですかね。ゴミ箱のような家の片付け、何から手をつけていいかっていうところですよね。何から手をつけていいのかという方はこういうものを使って始めてみると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ね。一人暮らしの65歳以上の方が増えて、で昔だったら家族と一緒に住んでたので相談する相手がいたんですね、いろんなことを。で死に対しても特に手立てをしなくてもなんていうのかな、家族が全てやっていてくれたんです。ところが一人暮らしの方が増えたので、社会背景上しょうがなく、その死に対して自分で手立てをしなければいけないようになってきてしまった。 이게 엔딩 노트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여기다 주로 무엇을 적는 건지 궁금해요. 例えばですね、介護が必要になった時に、どうしてほしいとかですね、保険証の番号とかそういう細かいこと、あとは財産のことですね。自分の、銀行に預けてる財産とかですね、そういったものをどうしたいかとか、あとはお葬式をどういうふうにしてほしいかとか、大事なことですね。こういうのが一冊にまとまっているので、これを書くことで自分がどういうふうに生きていきたいか、終わりを考えることで自分がどういうふうに生きたいかということも整理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こういうものから取り組んでいただくのがいいかもしれないです。わかりやすいですね。はっきりと残されたものがね。そうですね。 상담사의 설명을 듣고 엔딩 노트를 써내려가는 이시희 씨. 빈칸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레 죽음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됩니다. エンディングノートも一人で書くんじゃなくて、家族に相談しながら書いてみたらどうですかとかですね。でこのお店をコンセプトとしてはですね、死を避けないというか、ご飯を食べながら死について明るく語れるようなそういう文化にしていきたいですね。 웰다잉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죽음은 인생의 끝이 아닌 생을 되돌아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日本の社会規範というのはこれは江戸時代に確立された武士道から来てるんですよ。ですから武士道は主君のために命を投げ出すというでそこに自己満足があるわけですね。ですから何かの時には討ち死にする腹を切る責任の取り方としてでそういう規範が日本には流れてますのでだからなかなか死というのがですね社会とか公と結びついた死に方なんですよ。だから自分でめめしく死ぬということではないんですね。何かのために死ぬというのがあるんです。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치지 않고 나는 어떻게 죽을 것인가. 죽음을 갑작스럽게 닥치는 대상으로 인식하는 대신에 스스로 미리 준비하면서 맞아들이는 대상으로 새롭게 바꾸기 시작한 사람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일까요? 생이 끝나는 순간 우리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건 살면서 한 일이 아니라 하지 않은 일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일본에서 만난 이시이 씨를 보며 삶의 후회를 덜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데스카페 정기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데스카페는 편안하게 죽음에 대해 토론하는 모임으로 2016년도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웰다잉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것을 좀 거북해 한다는 걸 좀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사람들의 참여의 폭을 좀 넓혀보고자 카페라는 형식, 어떤 데스카페라는 형식을 빌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그냥 자기 얘기를 수다 떨듯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참가하지 않을까? 네, 그런 모임을 좀 호기심이 쌓이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만들게 됐습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카페의 형식으로 토론회장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세계 36개국에 3,449곳의 데스카페가 있지만 한국은 유일하게 한 곳뿐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죽음을 생각한다면 그걸 왜가 아니라 나는 어떤 죽음을 맞이할까라고 떠올릴 때 죽음은 어찌 보면 정말 긴 휴식 같은 거예요, 저한텐. 내가 정말 쉼이 필요한 때구나. 그만큼 내가 많이 열심히 살았고 하고 싶은 걸 많이 했구나. 정말 쉴 때가 왔구나. 그럼 나에게 주어진 휴식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편하게 한번 쉬어볼까?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게 저는 죽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걸 자기가 이렇게 자각하면 어떨까? 각자 다르게 생각하는 죽음. 서로 토론하며 숨기지 않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죽음을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안에서 하지 말고 좀 밖에서 여행을 하면서 하면 어떨까 내가 생각을 해봤거든. 여행하면서 좀 그런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야, 날씨도 좋은데 맨날 안에서 토론만 하는 것보다 진짜 보면서 느낌을 같이 나누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이번에 그래서 내가 고령을 한번 저번 달인가 답사를 다녀왔어. 그리고 거기에 그 예전에 가야 시대에 그 순장제도가 있더라고. 그래서 데스카페 회원들이 예전에 그 대가야 시대의 어떤 왕의 죽음과 그 다음에 그를 따라서 죽어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내가 맨날 죽음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역사 속의 인물이나 그 장소를 찾아서 죽음을 얘기할 때 사람들이 이게 가상의 어떤 그 가공된 뭐 영화나 소설이나 이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어떤 사람들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공부하는 계기가 되고 그것이 현재 자기의 삶과 연결이 되면서 자기의 삶이나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여행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뒤 계획했던 여행을 떠나기 위해 경북 고령으로 향한 데스카페 회원들. 죽음에 대한 여행이지만 회원들의 표정은 더없이 들떠 보이고 발걸음은 한없이 가벼워 보였습니다. 같이 오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서로 그 부부지간이라도 그 생각하는 게 다르잖아요. 어떤 그 이런 행사가 하나의 생각으로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 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왔습니다. 꼭 잡은 다정한 손.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여행을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데스카페 활동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이 둘이 아닌 하나의 마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순장이란 최고의 지배자가 죽으면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강제로 죽여서 동시에 매장을 합니다. 그리고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종속 관계가 있어야 순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는 바로 계세 사상을 믿었어요. 즉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사후 세계에 가서 지금과 똑같이 산다고 믿었던 거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내세에서 인간의 참다운 행복과 평화가 있다고 믿었던 시대.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내세 사상을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섬찟해요, 사실은. 섬찟하고 그 시대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눈으로 보면은. 근데 그 시대에 또 해설사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시대는 또 그 시절엔 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여전히 내면에는 끔찍해요, 아직은. 그리고 우리가 이 순장 얘기 하나 들은 것만으로도 여기 온 보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의식했습니다, 순장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준비를 더 해야 되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많이 맞습니다. 예, 죽음에 대해서 좀 준비를 철저히라 그럴까, 좀 명확히라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봐가지고 죽음에 임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여행을 통해 죽음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고 누구에게나 있을 그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는 사람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인상적입니다.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이 데스카페 오기 전에는 죽음은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두려움 외엔 뭐 배우는 게 또 없고. 근데 이제 데스카페를 자주 오다 보니까 죽음은 우리가 좀 친해야 될 대상이구나. 떨어진 게 아니구나. 또 죽음이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구나. 인식을 다시 하게끔 됐었어요. 예. 충청남도 천안. 이곳에는 죽음을 미리 체험해보기 위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명 임종 체험이라 불리는 이 체험은 최근 웰다잉이 주목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내 생애를 돌아보면서 남은 시간, 지나온 시간은 어쩔 수 없어도 남은 시간들을 어떻게 잘 보내서 애들에게 좋은 유산을 남겨주고 후회 없는 또 이 죽음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돼서 왔습니다. 저도 죽음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생각해 보게 되었고, 마치 이런 웰다잉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면서 한번 나도 공부 좀 해봐야 되겠다. 자신의 생을 세대별로 짧게 기록하는 나의 작은 자서전. 저도 함께 만들어봤습니다. 어떤 기억에 남는 사건, 좋은 사건이어도 좋고 아니면 나쁜 일이어도 좋고 가장 기억에 남는 거 그림을 선택하셔서 여기 10대에다가 첫 번째 장에 붙이시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스토리를 좀 쓰시면 됩니다. 자서전이란 뜻의 오토바이오그래피라는 말은 그리스어원에서 왔습니다. 나, 삶, 쓰다 라는 합성어로
내가 나의 삶에 대해 쓴다라는 뜻입니다. 삶의 무게가 이야기로 바뀌는 것인데요. 10대는 아주 그냥 푸른 잔디 속에서 별을 보며 자랐고요. 20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해서 정말 여러 가지 환상적으로 제가 푸른 잔디밭에서 주스 마시는 게 결혼인 줄 알았더니 현실하고는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30대는 무조건 축복, 공무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축복만 받았어요. 사람들이 다 임신이니까 맛있는 건 다 저한테 주더라고요. 70대는 무조건 여행 가야지.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서는 공짜잖아요. 전철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그리고 80대에 가서는 밤낮 없이 놀자. 밤낮 없이 놀자. 여기가 멋지게 늙고 싶어서. 멋지게 늙는 게 어떤 걸까요? 죽음이라는 게요, 내가 당하는 게 아니라 맞이하는 거잖아요. 맞이해서 멋지게 늙고 싶어서. 또 여행도 좋아해가지고 자신만의 자서전을 완성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가벼운 듯 밝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제 동기가 7명이 있는데 이건 저희 아빠 신발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되게 무서웠던 저희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게 굉장히 후회가 되더라고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뭐하나, 그때 미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걸 그냥 야단치는 소리로만 듣고 정말 잔소리하는 소리로만 듣고 철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잘난 체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40대가 되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이 세상에 철이란 철은 제가 나들은 것 같이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저는 저의 자소서를 이렇게 짧게 만들어 봤고요. 저 오늘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게 한 시간이 정말 또 한 번 저를 깨닫게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더 남은 시간은 정말 웰다잉할 수 있는, 꼼꼼하게 이렇게 체크해보고 끝까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웰다잉 친구가 되시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토론하는 사람들. 마음이 되게 좀 아팠어요. 막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은 사실상 그냥 찰나에 이렇게 스쳐가는데, 아파고 짠하고 제가 누군가를 아프게 하거나 저로 인해서 누군가가 아팠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리하는 느낌도 들고 꼭 이렇게 한번 써보고 정리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자서전은 권장하고 싶습니다. 입관 체험에 앞서 우리는 한 편의 단편 영화를 보았습니다. 제가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정말 더 고통 없이 이 상태, 그럼 더 이상의 다름이 없어요. 진심에. 끊임없이 나오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이나 그를 지켜보는 모두가 죽음 앞에서 하염없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얀 옷을 입고 좀 가로로 있어요. 저를 계속 묶고 다니네요. 가벼워. 말야.
이제 작게는 나를 태어나게 한 부모님, 또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좋은 사랑을 주고받고 나누면서 마지막에 잘 있으라고 하고 잘 가라고 할 수 있는 아쉬우면서도 아름다운 이별이 웰다잉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크게 본다면 우리한테 주어진 사명이라든지 책임이 있잖아요. 그 책임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 웰다잉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입관 체험을 위해 수의를 입었습니다. 수의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묘한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느껴졌는데요. 수의를 입고 관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길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이제 하루가 남았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목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한 벌밖에 필요 없는 옷을 갈아입을 겁니다. 이제 1시간이 남았고 이제 10분이 남았습니다. 네. 이제 신발을 벗고 들어갈 겁니다. 여기 괜찮다. 한없이 길게 느껴졌던 그 길이 끝나고 신발을 벗고 관에 발을 넣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무거운 마음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관 안에 몸을 뉘었을 땐 알 수 없는 감정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관뚜껑이 서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구분짓는 마지막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유애님, 이희구님, 유하영님이 가셨습니다. 자, 이분이 평소에 어떤 내용의 뉴스를 남겼는지 유진아님들은 자, 이분이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에서 크게 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도저히 버틸 수 없어서 관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그 정도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정말. 죽음은 누구나 닥치는 것이다 라고는 생각을 했지만 그게 너무나 막연한 생각이었다는 걸 체험한 거죠. 사실 죽음을 체험하러 갔는데 관 속에 들어갔는데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이 막히고 꼼짝달싹 못하는 이 어깨 폭의 그 관, 내 신체가 움직여지질 않고 정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죽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음을 체험하러 간 사람이 죽을 것 같아서 놀랬다라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저 다시 한번 공부하고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임종 체험을 함께한 분들의 마지막 말이 이어졌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도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정말 우리 둘이 함께 열심히 공부해요. 지사님 눈물 없고 부모도 고생하세요. 평안하세요. 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관을 그렇게 입관 체험이 마무리됐습니다. 그냥 가족들 생각도 나고 앞으로는 좀 더 배려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인생 시작하는 걸로 참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 죽음을 삶에 받아들이시고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시고 그다음에 스스로 행복하다고 느끼시며 사는 것, 그게 바로 웰다잉이라고 생각합니다.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이상 사람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쉽게 받아들이려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죽음이 두려워 일부러 외면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삶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한국과 일본, 죽음에 대해 인식이 같은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많아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일본. 죽음을 보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엘리베이터 안에 4층 버튼이 없는 건물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장례식장에 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죽음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는 방법, 죽음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편견을 깨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요?